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시장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세부담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가 1주택 소유자의 경우를 한번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에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에 이 아파트가 공시 가격이 20년 기준으로 31억이었는데 21년에 34억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을 보고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그 다음에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 1세대 주택자인 경우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래 이 도표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먼저 10년간 보유한 65세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시가가 20년에 36억에서 21년에 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은 31억에서 34억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종부세액은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경우를 보면은 20년에는 36억이었는데 40억 변동은 없죠. 근데 공시가격이 31억에서 34억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A와 B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종부세액을 비교해 보면은 20년에 1892만원이 21년 2940만원으로 무려 10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장기 보유한 A 경우에는 이 종부세가 126만원인데 종부세가 많이 증가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종부세에 장기 보유한 사람은 큰 부담이 없지만 단기 보유한 주택 보유자는 부담이 좀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목적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단기 보유자에게는 많은 세부담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2주택자인 경우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20년에 15억 원이고 21년에 16억 5천만원인 경우, 두 번째는 공시가격이 20년에 13년 3억이었는데 21년에 14억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부담을 보면은 시가는 20년에 33억이었는데 21년도에는 36억, 이 공시가격이 28억이었는데 21년도에는 30억 5천만원. 이 경우에 보니까 종부세액이 2,650만원에서 6,850만원으로 무려 전년 대비 4,20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주택자인 경우에 보면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20년에 15억이었고 21년에는 16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구의 공시가격이 20년에 13억이고 21년에 14억 5천만원, 그 다음에 부산에 20년에 8억 7천만원, 그 다음에 20년에 9억 5천만원을 갖고 있는 3주택자인 경우 한번 종부세를 보겠습니다. 시가로 보면은 이 세 주택이 20년도에는 43억, 그런데 21년도에는 48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은 36억 7천만원, 21년에 40억 5천만원. 그런데 세금을 보면은 무려
4,179만원에서 21년도에는 1억 75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세부담이 전년 대비 6,5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 인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다주택자가 19년에 비해서 국민의 0.4%에 불과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0.4%지만은 이 해당되신 분들은 많은 세부담을 느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정부 조치로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 양도세율세 단기 양도소득세 인상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행으로 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개선되기 전이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 부동산은 50%, 주택은 40%.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분양권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인 경우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6 대책으로 주택 입주권은 50%, 40%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 단기 양도세율 인상안이 개선이 됐는데 주택하고 입주권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은 50%고 기타 지역은 기본세율이었는데 분양권이 70%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 2년 이상은 60%로 양도소득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10%만 인상이 됐었는데 20%로 인상이 되었고, 3주택자인 경우에는 20%인 경우가 3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율은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도 적용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로 1주택자 세부담도 증가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정부에서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예시를 보면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취득가액이 15억인 주택, 그러니까 양도채액이 5억이죠. A는 1년 미만 이고 B는 2년 미만, C는 3년 미만 주택을 보유한 걸로 일단 가정을 했을 때 A 경우에는 1억 9,900만원이 3억 4,825만원으로 1억 4,925만원이 증가하였고, B는 1억 7,360만원이 2억 9,850만원으로 1억 2,4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경우에는 5,970만원으로 세부담이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3년 보유를 했고 3년을 거주했다는 가정하에 나타난 예시로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인데요. 보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음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그래서 양도가액이 20억 원이었고 취득가액이 10억 원인 주택, 즉 다시 말해서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에 A는 10년을 보유 및 거주를 했고 B인 경우에는 10년 보유 2년 거주, 그 다음에 8년 임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2273만원으로 세부담이 변동이 없는 반면에 B씨 같은 경우에는 2273만원이 8833만원으로 6560만원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해 우위의 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양도세 요율이 높다고 우위의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예시로 이렇게 쭉 적혔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개정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72%인데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 양도는 매매 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증여는 소득 실현이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일단 증여시 취득세를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고 또 필요시에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에는 정부세 인상으로 세부 부담이 증가하여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에서 정부세 인상 효과를 봤는데 일부 규제 지역 중 특정 가격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은 연계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정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 세대로 예년 대비 17%로 많은 수준이 전반적인 전세시장 안정세를 유지할 걸로 정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세부담 증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기척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기간 보장을 받고 있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사례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강제 퇴근을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 대응 방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대인 B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제기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받게 되어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의 피해가 보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 6번째 질문을 보면은 8월 이후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시 전매 제한 강화 즉시 적용되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투기 가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간보 개시된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에 신규 지정된 투기 가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인 경우에는 투기 가열 지구는 종전의 전매 제한 기간 종료 시 1회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전매가 불가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의 전매 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 매수자도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그랬는데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은 주거용지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기 거주용으로 2년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주민복지 편익시설은 자기 경영용으로 2년의 의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현재 거주 2년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산업, 지구, 지정된 경우에는 자기 경영용으로 4년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체 토지 취득은 자기 경영용으로 2년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현산 보정용으로는 개발금지 규제를 받는 지역이죠. 토지로 5년의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번째 질문인데요.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로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의 변경식, 즉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뀌는 경우나 또 부실 안전진단 기간 제재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부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을 발표한 후에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은 어떤 사업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번째 질문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분양 공고일 현재 소유하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질문인데,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는 어떤가요? 라는데,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조합이 부과 종료 시점, 즉 준공 시점부터 1월 이내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 종료 시점, 준공일부터 4월 이내
재우축 부담금 결정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그 질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이 주택시장 완전 대책에 대한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